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 노바렉스 권석형 회장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2년 됐어요. 2년, 예. 그렇죠. 제가 그때 오송이죠. 거의 신공장. 그렇지, 신공장이죠. 신공장 짓고 그래서 그 안에 탐방을 갔었고 또 공장까지 친절하게 우리 회장님이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그 공장에 그 탐방 온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뭐 친절하게 모시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고마웠지. 네. 그리고 노바렉스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면역력이라든지 예. 건강관리 이런 거 많이 느끼면서 당시에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특수를 누렸었잖아요.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이 네. 2018년부터 네. 아주 크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는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예. 이 성장의 속도가 더 컸지. 더 컸었어요. 그래서 막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 각 회사마다 모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최근에 한 2년 사이에는 그 팬데믹 특수 이후에 그러면 한 1년이요? 조금 이제는 내리막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저희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서 회장님을 소환한 겁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그 팬데믹 특수 때는 좋았는데 그 전후로는 좀 어떠셨어요? 팬데믹 전까지는 아주 꾸준한 성장을 했어요.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한 번도 후퇴해본 적 없이 쭉 성장을 해오다가 그 팬데믹 이전, 팬데믹 때는 굉장히 큰 성장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사실 오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한 번 왔는가? 그렇죠. 뭐 한 번도 오기 어려운 그런 그 큰 변화잖아요. 예. 큰 변화가 온데 산업 구조 자체도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도 그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성장폭이 대단히 커졌는데 어느 산업이라고 해서 계속 그 팬데믹 같은 그런 주목받던 그런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어느 산업이든지 가다가 주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때처럼 많은 성장을 기대한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이 쭉 한 10년 이상 그냥 쭉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그 성장해서 이렇게 멈칫거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왔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의 이 전체적인 수요는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다.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다. 수요는 줄어든 건 아니고 유통의 구조가 많이 변화됐어요. 팬데믹 때문에 그때 그 이전에는 뭐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그 하다가 팬데믹이 오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 변화된 이 유통 구조를 따라가지 못한 회사들은 많이 좀 힘들어졌고 그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집중하는 회사들은 신생업체들도 많이 좀 성장하고 있고 이게 어떤 정말 그 팬데믹의 변화만큼 유통 구조의 변화도 크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 구조도 변했고 거기에 그렇지. 또 적응하는 기업과 또 변화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또 이제 갈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도 사실 그 보면은 2021년에 2,788억 원 기록을 했고 22년도에도 2,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매출은 조금 늘긴 늘었죠? 약간. 예. 근데 영업이익은 300억 원에서 250억 원대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300억이라는 그 영업이익을 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21년도. 그 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한 80억 이익 내고 뭐 이렇게 했던 80억, 90억 하다가 이렇게 300억이라는 이익으로 쭉 가니까 회사도 갑자기 성장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전 CEO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집단이 이렇게 성장은 했지만은 우리가 구조가 튼튼하지 못했다.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이익은 극대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먼 대계를 봤을 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 이외의 구조도 전부 다 완벽히 좀 탄탄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 변화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변화는 굉장히 컸다. 조직의 변화도 컸고 또 그 인적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그 이 이익이 이렇게 날 때 조금 그 떨어지더라도 조직을 그 단단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서 뭐 인사도 상당히 했고 마케팅 또 전략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이런 구조도 만들었고 또 뭐 그 재무도 탄탄히 했고 해서 이제는 그 한 2년 동안 큰 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그 회사가 안정이 됐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뭐와 연결되냐면은 비용과 연결이 됩니다. 비용이요? 그 비용. 뭐냐면은 인건비도 굉장히 대폭 상승했고 그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그 회사가 그동안 이익은 많이 냈지만은 조그마한 그 중소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그 욕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을 갖다 하는 2년 동안 복지도 급여도 네. 좀 많이 개선해야 예. 좋은 인력들도 들어오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또 상승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장의 구조적인 유통의 구조적인 면인데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은 이 제품들이 이 거대 품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대 품목들이 좀 사라지면서 작년에 그게 사라지면서 이 적은 품목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네. 생산하니까 이 큰 품목들이 많이 좀 사라지고 아주 이익이 좀 적지만은 많은 그 제품들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힘은 훨씬 많이 들면서 그 매출은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그 구조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업이익은 떨어졌지만은 이게 이제 노바렉스의 출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영업이 3천억을 넘어서고 3천억, 3,500억 이렇게 갔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올라갈 것이다. 영업이익이.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성장을 위한 뭔가 내실을 좀 다져 놓으셨고 그렇죠. 거기에는 좀 비용이 드는데 예. 그걸로 꾸준히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계단을 만들어 놨다라는 식. 그렇죠. 그거 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또 예. 보면은 그 투자도 워낙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과거에 이 오송 공장을 여기 전 뭐 오송 공장 바로 열었어도 감가상각이 한 뭐 25억에서 30억 이래 드는 것이 금년만 해도 한 80억 정도가 감가상각비가 그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그 유틸리티 비용도 이제는 한 50억 정도 이런 그 큰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드는 이것도 하나의 그 요인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부분이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네. 매출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비용 갖고 그대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좀 이제 회사가 안정이 되지 않았는가, 미래를 위해서는 큰 그 변화를 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오송 신공장 예. 그게 21년도 초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건 사업으로 준비하셨던 거. 그럼요. 땅 사고 뭐 설계하시고 그때 청사진 예. 나온 것만 해도 이거 언제 되겠나 싶었는데 이제 거기가 주력 그럼요. 공장이 되어 있고 예. 거기 공장도 어떻게 지금 많이 달라져 있나요? 과거에 그 노브렉스는 정말 오창에서 조그만 공장에서 정말 이 최대 극대화된 생산을 해가지고 네. 이 정말 그 압축된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익률도 높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캐파가 꽉 차서 네.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성장의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신공장을 이제 그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노바렉스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이. 그래서 그걸 꿈을 꾸고 만들면서 우리가 글로벌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만들고 나서 큰 공장을 우리가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지. 그런데 그걸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이 공장의 이 안정도 오고 그다음에 이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그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아까 다음에 논의될 어떤 수출 문제도 이런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없었으면은 실제로 쉽지 않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아마 21년도 그때 처음에 공장 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자동화 설비들을 깔아놓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막 이제 수율 잡았고 불량 서는 거 이거 왜 서는지 그때 막 스터디 하시고 맞아. 그러던 것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그럼 거의 다 자동화도 안정됐죠. 정말 착착착 다 돌아갑니까? 예, 잘 돌아가고 있고 예. 그때만 해도 이게 운영하는 것이 아주 미숙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안정이 됐고 아주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생산의 극대화를 이루고 자동화도 많이 이루고 했지만은 우리의 그 특성이 OEM, ODM이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추다 보니까 이 포장 형태를 다양한 포장 형태를 요구해요. 저희가 요 앞에 대표적인 이게 다 고객사 제품들입니다. 예. 노바렉스에서 제조를 한 뭐 개발까지 한 것도 있고 제조만 해준 것도 있고. 근데 보면 어떤 거는 캡슐, 어떤 거는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알약 형태? 뭐 되게 많잖아요. 예, 그것도 많죠. 연질이냐 아니면 포 형태냐 되게 많죠. 그걸 다 맞춰줘야 되는 거고. 다 맞춰주고 포장 형태도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자동화 되지만은 일정 부분 자동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자동화 다 돼요. 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쫙 사람 없이 그냥 생산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도 그냥 완전 자동화예요. 이것도 완전 자동화해서 그냥 고속으로 나와서 그냥 포장까지 쫙 갈 수 있는. 이 박스까지요? 예, 박스까지 싹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동화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손으로 마지막에 사람 손으로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뭐 꼭 자동화라는 거죠. 자동화한 부분은 거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했다. 그래도 또 이제 사람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양쪽을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뭐 끊임없이 또 연구 개발해서 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죠. 자동화율 예전에 회장님이 그 신공장 건설하면서 자동화율 한 70%가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70% 정도는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자동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에 사람이 꼼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는 사실은 자동화가 의미가 없거나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자동화가 안 돼. 이게 이 케이스를 담는 방법이 자동화 될 수 없어요. 예. 다르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양이 많다면은 네. 엄청나게 양이 많다면 자동화는 되겠죠. 그리고 이 고객한테 이거는 뭡니까? 예. 인삼공사 것처럼 이런 박스로 좀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도 자기네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그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건 그런 거 좀 더 비싸게 받으셔야죠, 그러면. 자동화 되면 좀 싸고 안 된 건 좀 비싸고 약간 그렇죠. 그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제품마다 고객사마다 포장 형태마다 그러면 단가는 게 다 다른 거죠. 달라지죠. 예. 근데 사실 OEM, ODM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 많이 주는 데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마진 많이도 있지만은 이 자동화를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많은 양을 칠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죠. 좋지만은 안 되는 것도 우린 잘 받아서 잘 해야죠. 어떤 게 마진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브랜드는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브랜드 말고 뭐 이렇게 어떤 형식의 어떤 건기식의 어떤 모양일 당연히 개별 인증형 제품이 그거는 우리만이 생산할 수 있고 우리가 연구 개발한 거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개별 인증형이
그 일단 고시형이라든가 그 이런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좀 더 있다라고 보입니다. 개별 인정형이라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고시형은 이제 식약처에서 이거는 누구나 이거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다 되어 있는 거고 개별 인증형은 우리가 뭐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찾았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어디 먹으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찾았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게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거는 그 조건이 이제 한 6년 되고 6년인가요? 같은 품목이 많이 나오면은 또 고시형으로 변화도 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또 고시형으로도 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일종의 있습니다. 특허권처럼 특허권도 되고 신약 개념도 그쵸. 있고 그 네. 기간 동안에는 이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개별로 인정을 받아서 이 회사만 그렇죠. 만들 수 있는 네. 건데 개별 인정 원료는 뭐 노바렉스가 한다면 노바렉스가 찾아서 승인까지 받은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그게 당연히 마진이 더 높을 수밖에 예, 없는 그건 거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거든요. 보통 비용도 한 품목 하는데 뭐 한 15억 정도 들고 또 그게 드는데 15억이 가다 보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치 실험에서 사람에게 실험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으니까. 예, 효과 없으면 그건 꽝이니까 이래 되면은 이게 한 30%의 성공률밖에 안 되니까 실제는 뭐 4, 50억 든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그래서 다른 도움도 좀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비용도 좀 줄이고 어느 정도 돼 있는 걸 찾아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별 인증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연구 개발하고 자기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뭐 이익은 떨어지는 거고 자기 걸 노력해서 갖고 연구 개발해서 갖고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이익도 올라가고 영업도 좀 잘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기 물건이 자기 기술이 없이 좋은 그 기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회장님이 개별 인정형 원료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건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고 연구개발 R&D로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OEM, ODM 회사 중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가 노바렉스가 제일 많죠. 네, 제일 많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개별 인정형 원료가? 지금 41개인데 41개. 예. 뭐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2, 3등 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죠? 차이가 좀 나죠. 차이 많을 거예요. 2, 3등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을 아주 개발하는 것을 아주 목표로 삼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뭐 인지실험 끝나고 허가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한 4-5개는 있어요.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번에는 인지실험 끝난 것들은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4-5개는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청하고 보완을 좀 받고 하면 나올 거고 그 중에는 아주 파워풀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시장에 나오면은 상당히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원래 신청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기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어느 회사가 제일 좋으냐? 제품이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지.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걸 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회사들이 노바렉스에 문을 두드려서 우리도 그거 좀 팔고 싶어요. 우리 이름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 팬데믹 이후에 예. 약간의 변화가 이제 온 것이 이 제일 잘 알릴 수 있는 것이 홈쇼핑이었잖아요. 네네네. 홈쇼핑이 많이 다운됐죠,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예. 힘들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예.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어떤 물질이 나오면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네. 홈쇼핑이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줬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물론 광고를 하지만은 크게 이 광고에 어필하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개별 인증이 이제 무수히 나오고 있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게 그 어떤 이 프로덕트를 만들면 좋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다 시중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인증 나온 데 대한 회의감도 좀 많이 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개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놔봐야 개발해봐야 예, 예. 돈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좋을 때만 없다. 반도체도 그쵸.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싸지고 그다음에 희귀해질 땐 또 비싸지고. 그래서 이게 또 이럴 때도 있지만은 곧 있으면 또 이게 기할 때가 온다. 뭐 이거는 늘상의 어떤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개별 인증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기술에 도전해야만 그 기업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5개를 또 준비 중이시고 이거는 사실 저도 뭐 재작년 그 전에도 인터뷰할 때마다 많이 여쭤봤었던 건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또 새로 개발하고 새로 준비하는 게 항상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기업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100개를 실패하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야 예, 된다. 예. 그게 바로 연구 개발이다. 예.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파워풀한 건기식은 그 먹는다고 이게 파워가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예.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뭐 먹으면 예뻐지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도 IQ 한 200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면 사실은 과정 광고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은 그 아직까지 나왔지 않던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 받는 건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그 나오고 난 다음에 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그게- 인체 실험 결과 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 다 그 식약기 기준에는 부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제품들도 노바렉스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처음에 인정을 받아서 만들기 시작한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어떤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요런 루틴 것도 지아잔틴도 있고, 있고. 예. 요것도 있고 뭐 많은데 네. 이것도 개별 인정형 원료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자기네 회사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생산해주고 있고. 이건 뭐지? 그거는 트루바이타민은 우리가 같이 함께 개발했던 그런 문제고, 그건 개별 인증형 원료는 아니고 네. 바이타민의 그 고급화한 원료입니다. 이거 뭐 마리골드 꽃 추출물이라고도 예, 하고. 마리골드. 네, 마리골드. 눈과 그다음에 그 바이타민들 해가지고 보충용 고급화된 바이타민입니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 콜라겐도 있고, 예. 뭐 당연히 유산균도 있고. 예. 이거는 피부 면역. CJ의 피부 면역 유산균입니다. 아, 유산균이 뭐 피부 건강에. 피부도 있고, 뭐 유산균은 피부도 있고, 장도 있고, 뭐 다이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약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음. 예,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지금 홈쇼핑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노바렉스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이게 왜냐면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문구도 그렇고 광고, 그렇죠? 예. 잘못하면 안 되기 광고 때문에. 심의를 받은 것만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 심의 이외의 것을 표현하게 되면은 위법이죠. 그냥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완전히 다른 건데 예. 저도 그래서 몇 번 낚인 적 있어요. 그 페이스북 광고 막 이런 데 보면은 아우 막 이렇게 좋은 거래. 근데 나중에 사서 보면 옆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품이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저기 회장님이 건강기능식품협회 협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예. 건강기능식품은 항상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여기 이런 예, 거. 예, 예. 여기 검지. 그치, 그거. 여기.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걸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헷갈리게 파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많습니다. 예, 건기식이 아닌 거를 그냥 건강식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